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대 전장에서 전차의 중요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은 5세대 전차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주포와 보병, 그리고 전차가 포함된 만큼 이들 전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차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전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 육군은 기존의 K2 흑표 전차를 넘어선 새로운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대공 역량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드론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차는 기존보다 강력한 포신을 장착해 더욱 향상된 화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3 전차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ADD 내 차세대 전차포 개발 전담 부서가 새롭게 증설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 전차 시리즈를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여러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주요 개발 목표 중 하나는 K3 전차에 적용될 능동방어 체계, 특히 하드킬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래 전장에서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세대의 전차를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는 전열 화학포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열 화학포는 기존 화학포신과 레일건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K3 전차의 주포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신은 기존 탄약고의 용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 K3 전차의 포탑을 소형화하고 스텔스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3 전차의 개념 모형은 K2 전차의 피탄 거부 개념을 한층 강화하며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형 스텔스 드론처럼 전차의 모든 요소를 스텔스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열 화학포는 매우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신은 극소량의 장약 또는 순수 전력만으로도 강력한 고폭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화학 추진제와 전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 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것과 차별화되며 화학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기 에너지로 제어해 탄체를 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 화포 구조와 유사하지만 장약의 점화와 제어 기술이 크게 고도화된 점에서 차세대 전차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3 전차는 이 새로운 포신, 기술과 스텔스 설계로 미래 전장에서 혁신적인 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전차에 탑재될 전열 화학포는 차세대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탑의 탄약고 폭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K3 전차에 장착될 130mm 전열 화학포는 관통력에서 RHA 1000mm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화포의 사거리와 관통력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 포신은 발사체의 폭발 에너지와 속도를 레일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최대 사거리 120km, 유효 사거리 약 90km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차 유도탄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도 활공 포탄을 활용할 경우 대형 대전차 미사일과 비슷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적군 기갑 부대에 지속적으로 화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열 화학포가 발사하는 초고속 포탄은 기존 능동방어 체계로 요격하기 어려운 수준의 속도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포구 초속의 증가로 인해 RHA 1000mm 이상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성능이 예상되며 이는 아파치 헬기의 대전차 미사일 성능을 초월합니다. 130mm 전열 화학포에서 텅스텐 탄을 발사할 경우 기존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발휘하여 차세대 전차로서 K3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강력한 군사력을 위해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군사력 상위 5위권을 목표로 할 정도로 높은 군사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제7군단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갑전력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흑표 전차를 시작으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국과 독일의 전차 성능에 뒤처지지 않는 독창적인 차세대 전차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차는 5세대 스텔스 전차인 K3 후표입니다. 이 전차는 130mm 전열 화학포를 탑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전투 상황에 맞게 화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중입니다. 기존 화포보다 폭음과 성광을 줄여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며 포탄 발사 시 엄청난 속력으로 목표를 빠르게 제압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MMA 에이브람스 같은 현존 주력 전차를 능가하는 강력한 전차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산 무기 생산의 중심지인 창원은 방위산업의 요충지로 90개 국가지정 방산 기업 중 30개와 150여 개 협력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8만 명의 방위산업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차 생산 라인 유지와 소요량 증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의 생존과 전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인해 주변국에 방산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방산업체의 부패와 유지보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군사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방산 수출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부패한 항공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와 달리 체계적인 편제와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최첨단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그 성능은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인 Su-57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전투기를 압도할 수준입니다. 그러나 항공 기술의 발전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래에도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약화와 함께 한국 방산 기술과 해외 수출의 급격한 발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력 중 약 20%가 손실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전술적 입지는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방산 기술과 전투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전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미들급 전투기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된 KF-21이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F-35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 기술이 러시아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 전투기의 추락 사고와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러시아 주변국들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와 사고 위험이 점점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유럽 국가들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방산 기술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 기술 약화와 전력 손실은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와 같은 혁신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한국은 군사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무대에서 방산 수출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태국과 같은 나라들이 구매를 검토하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폴란드는 러시아의 합격 편대 비행으로 인한 위협을 직접 경험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자국의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KF-21이 최대 200여 대까지 여러 국가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만 고려해도 총 구매 예상 수량이 100여 대를 넘으며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까지 합산한다면 200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이처럼 높아진 배경에는 세계적인 안보 위기와 노후된 전투기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크 전쟁 이후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각국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현재 국제 정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KF-21 전투기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차세대 개량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더 발전된 레이더,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통합, 그리고 향상된 항공 전자 장비 등을 포함한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의 개량 사업, 이른바 F-250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군의 의견도 다르지 않은데요. 초도형 KF-21 도입 후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국내 개발 전투기 또한 대대적인 개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기술력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국민들에게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지만 초기 KF-21 개발 당시에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이미 배치한 러시아의 전투기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개량형 KF-21이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2021년 러시아가 모스크바 국제항공박람회에서 공개한 로우급 신형 전투기로 한국의 개량형 KF-21이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비록 로우급으로 분류되지만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체크메이트는 전장 17.5m, 전폭 11.8m로 KF-21보다 훨씬 큰 기체입니다. 이 크기는 미국의 F-22 랩터와 맞먹으며 유럽의 타이푼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덕분에 체크메이트는 우수한 폭장량과 항속거리를 자랑하며 최대 폭장량 7.4톤, 항속거리 2,900km라는 스펙을 보여줍니다. 이는 로우급임에도 KF-21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체크메이트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체크메이트가 로우급 전투기임을 강조하며 KF-2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체크메이트의 등장으로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제 항공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KF-21 보라매는 높은 기술 신뢰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수출 경쟁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의 신뢰성 문제는 GPS와 레이더 성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Su-34 전폭기가 상용 GPS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GPS 시스템인 글로나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 GPS의 성능 부족으로 인해 상용 GPS를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용 항법 장치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로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 손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상의 약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엉터리 항법 장치 때문에 유독 무기 활용이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더 성능 또한 러시아 전투기의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 비해 레이더용 반도체 기술이 뒤처져 있으며 경제 제재로 인해 외부 부품 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로 인해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체크메이트나 Su-57조차 레이더 성능 면에서 한국의 KF-21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뢰성 및 성능 문제는 러시아산 전투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KF-21 보라매와 같은 한국 전투기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산 A사 레이더 탑재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과 항공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KF-21을 위해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레이더와 비교했을 때 훨씬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레이더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 탐지 능력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어 실전 환경에서의 경쟁력 또한 입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한국은 A사 레이더를 통해 체크메이트를 포함한 러시아 전투기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KF-21의 성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인해 방산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그 여파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주요 수출입이 차단되어 무기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당장 중국과의 협력으로 일부 방산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무기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제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변화의 조짐을 낳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구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조차 러시아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던 전투기를 폐기하거나 중고로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유럽권 국가들은 이제 보유 중인 러시아 전투기의 유지 및 보수조차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무기 의존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밝은 수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KF-21의 제작사인 KAI는 생산력 향상을 위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베테랑 기술자들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에서 기술자와 첨단 기술을 들여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산 기술의 핵심 중 일부는 헬기 동축 로터 기술, 차세대 전차 기술, 그리고 첨단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래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 기술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의 기술력은 한국의 우주 로켓 개발, 예를 들어 누리호의 다음 세대 로켓 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우주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많은 방산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